어이구 오늘은 감사합니다. 직접 서빙까지. 없어요. 커피가 없어서. 전 세계인들이 서비스까지? 그렇게 좋아해 마지 않는 데는 그 영화 그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그 봤어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저는 그거 클립으로만 나의 아저씨 보면은 맨날 커피를 마셔 이거. 네, 이거 두 먹는 개씩. 장면이 되게 아이유 인상적이에요. 나오는 거요? 아이유가. 피필 그거 들었나 보면 보죠. 되게 먹고 싶어. 뭔지. 두 개씩.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커피를 저 있어요. 제대로 저어 먹지도 않아요. 되게 맞아. 맛있어 보여. 혹시 더 맛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달달하니 맛있네. 끊었는데 나 이거 오랜만에 먹는. 근데 이게 진짜 한때 이거 살쪄요. 한때 중독이라서 이게? 그 살쪘던 것 같아요. 살찌죠. 엄청 중독됐었어요, 저. 이거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게 중독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 장인어른도 이걸 하루에 한 20잔씩 마시더라고요. 맥주.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침이고 밤이고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잠 안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대 정말. 다른 커피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이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믹스 커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커피 믹스. 특이한 맛이 있어요. 텁텁하고 그 우리 그 커피는 맥심. 광고가 안 이거 광고야? 들어오면요. 아니요. 광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커피 원두를 사다가 볶아서 커피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팝시다. 그 광고를 커피타임에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팔아서 수익을 내자. 아예. 뭐 광고 협찬 들어올 거 뭐 자꾸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광고 효과가 정말 있다면 제가 진영 되게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아주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요럴 때 왜요? 원두 가는 거 본인이 안 갈 거거든요. 아주 가끔인데 갈아서 팔아야 되나요? 원두만 팔면 안 돼? 입으로 일하실 때 있거든. 그렇지.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입으로 일하실 때 있는데 원두 사오는 거 가는 거 파는 거 누가 하겠어? 그럼 결국 내려오면 박 바보가란 작가님은 얘긴데 왜 본인한테 내려간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아이디어 냈으면 됐지 내가 팔기까지 해야 돼 이런 할 말 없는데 그렇지. 결국은 그렇죠. 박 작가님이 협찬하는 거네요. 그럼 내가 알아서. 내 노동력으로 제 영혼과 노동력을 갈아드리겠습니다. 커피 대신에 이런 거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입에 짝짝 붙네. 좋네요. 이거 맥심 믹스 커피. 동서식품. 상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맞다. 참 들어와야 와야만 얘기해. 이름 안 얘기해 내면 주는 상표 걸로 얘기 안 정책이 해주지. 변경됐어요. 어제 그래서 땡심. 저기 뭐야 SF 땡땡에 김치땡 형 왔다가 자기네 공보가 왔는데 우리가 중간에 잘랐거든요. 뭘 과감하게. 했다고 중간에 뭘 했다고? 자기네가 하는 뭐 그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그걸 자랑했어. 탱모픽 뭐 이런 뭐 거. 자랑했어요? 김치형 자랑 김큐가 탱고픽이라는 내가 왜 자꾸 얘기해 주지? 탱모픽. 그 앱을 본인 회사에서 만드는데 여기서 커피 막, 타임에서 어, 했는데 한 거의 시간 1시간을 그 앱을 설명하고 갔는데 3분 나갈 걸요. 많이 설명을 했네. 너무 진지하게 재미없게 했어. 진지하게 좀, 해라. 좀 재밌게 해야. 듣는 분들도 재밌어야 듣고 그렇지.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저희 PD가 과감하게 딱 자르고 통편집이네. 통편집. 통은 또 우리가 의리가 있으니까 통은 아닌데 중간에 싹 나레이션 넣었거든요. 저희 커피 타임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밌게 하든가 돈을 안 들어왔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지. 재미없게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둘 중에 하나는. 이거 진짜 누가 들으시면 저희가 돈에 환장한 그런 거 미치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좋잖아요. 그지요. 손님 좋지. 그래요. 좀 들어왔다면서요. 이제 좀 들어왔다. 협찬 문요 들어와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의만 들어오고 있죠 아직은. 아니요. 실무까지 이제 진짜요? 갔어요 몇 개는. 오. PD가 가서 만나고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조만간 그러면 될 시작할 걸로 거예요. 생각하는구나. 아직 광고 영업을 안 해보셨구나. 우리가 그럼 이제 광고 앞으로 영업은 안 돼요? 그러면? 입금돼야 되는 겁니다. 아하. 통장에 꽂히는 게 확인돼야 아하.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집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에이, 그 돈으로 집 사고 지금 차 사고 막 우주여행 가고 저 계약할 그러는데 건데 김석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안 해보셨어. 사업은 수금이 99입니다. 맞아. 그 앞부분에 나머지는 아무리 복잡해도 일이에요. 그게 형태가 광고도 있고 이제 그분들 모셔서 같이 그 어떤 업종인지 어떤 제품인지 뭐 말씀 나누는 것도 있죠. 다 오케이 그거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온 문의의 업종이나 이 제품들을 보니까 전혀 생소한. 진짜 생소한. 저희는 커피나 콜라 이런 정도일 줄 그거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 아니었어요? 뭐 아니,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나와요? 유압 설비, 캐나다 개사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연못 정화 기술. 캐나다 개사료는 설명할 수는 있겠네. 아니 유압 설비는 뭐 궁금한 거 많지 않아? 유압 설비 근데 도대체 그게 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유압부터가 압이 있다는 거야, 뭐 유압은. 야 대단하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장난 전화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유압 설비 사업하시는 분이면 여기에 광고 협찬 하겠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하시겠대요. 그리고 연못 그거 물 수질 정화 수질 정화 장치. 연못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연못 나 보지 않아. 물론 우리 집엔 없어요. 우리 집도 없어요. 우리 집엔 없는데. 어항도 아니고 연못이면 연못 지자체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그러니까. 공원에 공원에 가면 가서? 있는 거. 후자원공사가 하고. 그럼 관공서 납품일 텐데 왜 여기다 광고를 하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못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나? 모르겠고 그거에 수질 정화 장치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도 쉽지 않겠다. 처음 그것도. 알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궁금하니까 여쭤보면서 우리가 돈이 방송을 되면- 장난처럼 하니까 문의도 장난을 뭘 하나라도 샘플을 보여줘야지 이거. 저희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기자님 네. 저 중금리 대출 이야기하다가 아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더 들을 거 못 네, 들었어요. 네. 실손보험 얘기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실손보험 중요하죠. 실손보험이. 그 수술비 입원비 3천만 원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2,500만 원을 정부에서 어차피 준다. 네, 급여일 때. 그렇죠 급여일 때. 그런데 실손보험을 가입했으면 그 3천만 원을 통으로 다 주고 네. 정부도 또 2,500만 원을 주는 게 네. 그건 진짜 몰랐어. 와, 저도. 그 1세대 1세대 실손보험이었다는 표준화되기 거잖아요. 전에. 근데 그래도 되게 요즘 좋은 뭐 거네. 한 40만, 70만 원씩 낸다는 사람도 아, 있던데. 그거는 다른 것과 섞여서 그럴 거고. 다른 거랑 섞여서? 그렇게까지 많이 내진 않죠. 한 달에 그런데 보험료를 70만 원 드네요. 그러니까 5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 내는 그건 사람. 실손보험. 다른 것까지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그렇게 저는 실손보험이 없어가지고 원래 피해자들의 증언은 조금 과장되게 조금 마련이에요. 과장돼서 그래서 야 4만 이렇게 많이 4만 나오나? 8천 원 이 정도면 한 5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 백신 맞았는데 나 죽을 뻔했다 그러죠. 안 죽었는데 에이, 엉망이었으면 옛날 실수는. 야, 그 실손보험 이거 저 약관 누가 만들었어? 김대리 일로 와봐. 뭐 이랬겠네. 근데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맹점도 많아요. 그 상해 의료비라는 또 실손 특약은 그 교통사고 나도 그거에서 교통사고 나면 원래 합의금이나 이런 걸로 다 치료비 받잖아요. 네. 그거의 50%까지는 또 줘요. 표준화되기 그게 전. 무슨 말이에요? 실손에서 네, 실손해서 교통사고 내가 나가지고 피해자였어. 네, 병원에 입원해서 수리비가 300만 원 나왔어. 몸 수리비가 300만 원 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300만 원 다 주죠. 자동차 보험일 경우. 예, 자동차 보험일 경우. 근데 이거를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실손 실손보험에 해줘요? 청구하면 150만 원을 줘요. 왜 150만 원만 줘요? 300만 원 줘야지. 거기에 약관에 50%는 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교통사고 피해일 경우에 아니 그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는 그 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만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반을 지금은 안 주죠. 그게 표준화 전에 실손들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2009년에 예전 1세대. 예, 그렇죠. 나 1세대인데.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나 1세대예요. 예. 교통사고 났었어요, 저 작년에. 아, 그거 아, 청구하면 나와요. 예. 아, 근데 그 일반상의 의료비라는 특약이어야 돼요. 1세대 중에서도. 그때는 막 난립했어요. 아, 그걸 확인해야 예. 되는구나. 일반상의 의료비 아마 한도가 1,000만 원짜리 이런 정도만. 그럼 1세대 보험은 어떤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이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과 혜택이 다 달라요. 완벽하게 다르진 않고 그 비슷하게 묶여 있죠. 근데 주로 손해보험사 쪽은 똑같고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쪽은 생명보험사 별로 똑같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완전 다 통일. 어딜 가나. 야, 1세대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거의 수공예품이었어. 네. 그때는 진짜 실손보험의 춘추전국 시대. 한도가 1억이었어요. 이번 한도가. 이번에 예전에 제가 네. 들은 얘기 중에 실손보험을 처음에 만들었었을 때
너무 훌륭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막 너무 좋죠. 포상도 받고 잘 팔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각자?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야 김대리는 어떻게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내?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오늘 이번에 와. 그러니까 승진.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이 이렇게 손해율이 많이 날 줄은 생각을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왜 이런 걸 생각 못했냐. 이거 당연히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보상 받으면 손해율이 날 텐데 왜 그런 걸 생각 못했냐고 했더니 정부가 이 가격을 개입할 줄 몰랐다. 그게 이제 보험회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계속 높이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그럼 상한이 걸렸어요. 리미트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너희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그게 손해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팔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팔려고. 근데 이게 심지어 국민보험이 될 줄 몰랐구나. 그렇죠. 국민보험이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이게 상한 민간보험인데 리미트, 국민보험의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최초에 나온 실손은 심지어 비갱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들으니까 보험료가 이게 올라가지도 그래.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월 10,000원 에이, 냈으면 거짓말, 좋은 날까지 10,000원이야. 진짜 근데 그래도 사라졌죠. 만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뭐 20년 만기 해가지고 비갱신 실손보험이 있었어요. 보험료도 안 최초에. 올라가고 네, 보험료도 안 15년 올라가고. 갱신 그거 말고 네. 아예 그냥 비갱신형으로. 네, 그런 보험이 있었는데 그런 그건 거 진짜 나올 때는 좀 알려줘요. 놀랐죠. 소장님이. 되게 옛날이에요. 그 실손이 나온 거. 아 그때 뭐 중학생이었어요? 그럴걸요. 그 정도일걸요. 거의. 예. 어. 연도로 보면. 그때 그런 걸 만들어 팔았으면 진짜 와 좋은 보험하고 다들 가입했겠죠. 보험사는 진짜 손해 봐가지고 막 굴상일 거고. 안승찬 기자님 중금리 대출 얘기하다 갑자기 탑질로 맞다. 아니 왜냐면 이게 핫하니까 실손보험이 갑자기 정말.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버렸어. 그 중금리 대출은 중금리 다시 대출이- 돌아온 중금리 대출. 나 네. 진짜 이상해. 예. 아까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다. 아니 어제부터가 아니라 이 옛날부터. 질문은 진우 형이 한 2014년 정도부터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이 의문은 못 풀고 있다가 안 기자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중금리 대출을 해주라는 당국의 압력이 네. 지금 10년이 뭐예요? 그렇죠. 계속 맞아요. 왜 중금리 대출을 안 하냐? 안 하냐. 4등급, 7등급 요 사이에 뭐 그분들이 중신용 등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용 등급이 중간쯤 되는 분이면 이자도 중간쯤 내면 되고 신용 등급이 낮은 분이면 이자를 낮게 내면 되잖냐? 신용 낮으면 이자를 높게 내면 그렇죠. 되잖냐? 그런데 신용 등급이 가운데쯤 되는 분들도 20% 이자 내더라. 그거 이상하다. 왜 은행에서 안 빌려주냐? 자꾸 이분들이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캐피탈 같은 데로 가서 20% 내는 거 아니냐? 네. 은행은 왜 안 해주냐는 건데 네. 은행도 남으면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은행이 뭐 네. 인류를 위해서 대출해 주나? 그렇죠. 어. 근데 왜 안 남느냐는 거예요. 궁금한 게. 왜? 하여튼 안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가정은 이래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 뭐 7등급, 8등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등급이 예를 들면 5등급이다. 그러면 4등급보다 3등급보다 약간 더 위험하고 뭐 7, 8등급보다는 조금 우량한 그런 고객으로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4에서 7등급이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1, 2, 3등급이면 뭐 2% 대출해 줄 걸 4, 5, 6, 7등급은 뭐 6%, 7% 이 정도 해주면 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의 가격이 정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등급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되게 어제 관심 있게 본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 2005년에 SC제일은행이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겠다. 그래서 그때 중금리 대출을 대대적으로 한번 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4에서 7등급인 신용 등급 대상으로 하는데 무조건 4에서 7등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직장인만 안정적인 소득이 파악된 사람들 중에 중간에 어떤 하여튼 이유로 신용 등급이 조금 내려간 6등급, 분들 5등급 이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하여튼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하면 4에서 7등급이어도 비교적 우량한 고객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이게 완전 실패해가지고 그냥 그 몇 년 이후에 그 아예 상품 접어버렸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근데 그 SC제일은행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괜히 언론에서 고금리 상품 대출한테 욕도 먹은 것도 있었고 네 오히려. 고금리 장사 아니야 이렇게 욕 먹은 것도 있었지만 은행이 무슨 10%를 받아? 그런 것도 있었고 더 본질적으로는 모델이 한번 이런 조건에 있으면 연체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모델이 한 번 모델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막 와장창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신용평가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4에서 7등급 사이에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4에서 7등급 중간에 있는 분들은 중간 위험이니까 중간 금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갑자기 위험한 국면으로 간 디지털 같은 거 0, 1 그래서 갔거나 안 갔거나 이거를 중간에 선별해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냥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카카오나 토스나 30% 40% 중금리 대출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늘릴 거냐?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통신 요금 잘 냈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등급 말고도 통신 요금을 잘 냈는지 보겠다. 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정말 돈이 없는 분들도 통신 통신 요금은 잘 요금은 내.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일자리에서 연락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걸 보겠다. 예. 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카카오뱅크가 안 돼요.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고객들이 대출도 해주고 해봤으니까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넣어서 이러한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위험하더라. 이렇게 할 때 빅데이터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에서 7등급을 하지만 훨씬 더 그중에서 괜찮은 고객을 선별할 수 있다. 네. 있을 것이다. 있을 근데-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은행 업계에서는 기존 은행에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 이런 아휴,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해봤잖아. 저는 근데 뭐 이런 반응이더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 카카오뱅크는 안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는 왜냐하면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가 은행이에요? 아니요? 아닌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비재무적인 데이터로 지금 우리은행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약간 중금리 대출을 자영업자한테 예. 은행이 근로소득자한테만 대출을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네. 자영업자는 대출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유를 물어보면 자영업자니까 그 아까 말한 그 어정쩡한 파악이 안 되는 이 애매모호한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로 가지고 소득이 전부는 아닌데 소득이 낮게 잡히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주는 경향이 많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사람들의 맞아요. 그 이력들을 보고 판매 이력 그리고 이 사장님의 성실함 이런 것들을 비재무적인 데이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 리뷰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반품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냐를 신용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서 우리 은행이가 우리 캐피탈이랑 해가지고 대출을 연계를 해주고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2,700까지 신용 대출이. 근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의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신용 등급이 1, 2, 3등급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냥 다 거기서 3%를 받으실 거고 그런 네네네. 분들 네, 그런 네. 분 중에 중신용 등급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장사해서 벌지 굳이 이제 다른 대출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은행들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신용 등급에 있는 분들이 존재는 하는데 이 그룹이 네. 네. 이 그룹에서 저 대출 좀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중금리 그러니까 중신용이니까 중금리로 해드릴게요. 저희 그럼 대출 금리로 9% 어떻습니까?라고 할 때 네. 9% 좋습니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뭔가 이분은 안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갚는 게 아니라 아. 사실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9% 이자를 받아들이고 네. 돈을 빌린다는 건 조금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소액 예를 들면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를 연 20%로 받는 건 오히려 괜찮아. 한 달에 맞아요. 갚을 거니까 뭐그 300만 원에 20% 받아봐야 뭐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이면 한 맞아요. 5만 원, 6만 원 내면 되니까 그건 된다는 예. 거예요.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몇 달씩 쓸 건데 혹은 1년씩 쓸 건데 10%를 낸다는 건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이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중신용자들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가파르게 신용등급이 떨어질 분들만 주로 이거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겠죠. 받는 거일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는 자영업자니까 안 됩니다. 대출 500까지밖에 안 나와요라고 하는데 나 신용 좋고 지금 갚을 수 있는데 나 한 5% 6%짜리 충분히 해도 거기까지도 해도 빌려주기만 하면 일단 갚을 수 있어. 네. 근데 그렇다는 한도가 거예요. 안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도 좀 넉넉하게 잡고
10%짜리라고 하더라도 A씨 하고 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그 시도한 걸 보면 굉장히 낮은 한 3에서 6% 사이. 그리고 평균 나간 게 한 2,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체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비재무적인 데이터를 이 신용평가 모델에 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되게 이 금융위에서도 이 네이버 그 사례를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 벌써 한 건데.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런 그럼 거죠. 알리바바가 마윈이 하고 쇼핑몰이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 쇼핑몰에서 대출도 해줬다고요. 아. 어떻게 이게- 해줘?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금리를 마음대로 정해라. 그러니까 시장에 자유롭게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양극화가 일어나듯이 중간에 있는 약간 애매한 그 중신용자들은 많이 받기도 뭐하고 조금 받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로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간에 있는 영역이 사실 잘 사라지지 않, 이렇게 대출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저런 분들도 있지만 그 이 심파일러 금융 이력이 약한 젊은 사람들이 심파일러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받죠. 뭐 그 젊은 사람들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연체율도 너무 높아. 연체율도 높고 그렇죠. 학자금 대출도 많고 저축도 별로 못해.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에서 이 중금리 중신용자로 내려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뜩이나 사회에 막 진출했는데 돈도 없어. 근데 돈을 빌리려면 높은 금리로 빌려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꾸 이 시장을 인위적으로라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으로 금리로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김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재무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젊은 애들 친구들 중에서도 잘 갚을 수 있는 친구들을 잘 선별해서 하여튼 대출을 자꾸 해주도록 해야지 그냥 가만히 내리면 자꾸 저축은행으로 가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재미난 게 있어요. P2P 중에 이 P2P 중에 그 대학생 론인가 캠퍼스 론인가 이거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상호이긴 한데 거기서 보면 대학생들이 돈을 빌려요. 이게 대부 중개잖아요. P2P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뭐 대학생이 될 수 있고 아무 뭐 누구나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 A라는 대학생, 뭐 김현우라는 대학생을 이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력서 같은. 네. 그럼 거기 보면 학점도 있고 학점도 있어요, 학점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를 벌었기도 하고 학점이 좋으면 돈도 잘 빌려주는 뭐 거야. 뭔가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성실하다고 보는 거. 그 사람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열심히 사는 애는 빌려줄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게 약간 아트 같더라고, 아트.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영역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적당한 금리를 받는다는 건 잘하면 이게 없는 시장을 개척하는 거지만 이게 못하면 확 무너질 수가 있어서 이건 정말 아트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맞아요. 그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도 네. 가끔 대출을 받으러 신용등급 1등급, 2등급이 온대요. 온대요. 그렇죠. 오겠죠. 그리고 제시하는 이자는 20%에 가까운데도 네. 오케이 한다는 거야. 그럼 저축은행이 그 사람 돈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1등급인데도. 불안하지. 저 사람 뭐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분명히 신용등급은 1등급으로 나오는데 네. 이 이자를 감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그럼 뭔가 이분은 일주일 전까지는 1등급이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뭔가가 일이 있다. 발생하신 거다 이거. 발생할 수도 있고 본인만 아는. 그렇죠. 발생하신 거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그게 무슨 일인지 오히려 우리는 두렵다. 차라리 6등급이시면 비슷한 분들 많으시니까 이러시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1등급, 2등급이 와서 이걸 대출을 받겠다고 하려 하면 네. 이건 우리가 막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에서는 임의로 돈을 다 그분들에게 모두 다 대출해주면 회수율은 꽤 높은데 다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몇 분이 와서 대출을 받으러 오잖아요. 중금리 대출을. 그럼 그 안에서 오는 몇 분은 이거는 본인의 신용등급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높은데도 오니까. 이건 뭔가 좀 다른 이유나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20%대 이자를 제시하잖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빌려만 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금액의 한도도 문제예요. 아까 소액 말씀하셨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20% 해서 빌려줘도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부업체 대출이 막 몇 천씩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해봐야 소액 대출 평균적으로 400 언더라고 하던데 그게 막혀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 자금인데 그렇게 조금 빌려가지고 매달 몇만 원씩 갚는 건 이 대출이 막혀버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작용 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이걸 좀 취재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시장에서 잘 일어나질 않으니까 정부에서 정책 자금, 그러니까 정책 대출 상품으로 사익돌 대출이라는 걸 만들어는 놨어요. 네네. 근데 그 보니까 저도 약간 황당했던 게 사익돌 대출이면 그 정책 대출 상품의 취지가 중금리 중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상품을 많이 그럼 해줘라. 이 돌하고 저 돌하고 그 사이에, 사이에 있는 있는 사익돌이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익돌 대출의 자격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그래서 다. 대부분 그리고 고신용자들한테 나왔죠. 1,500만 원, 연 1,500만 원 이상인가? 하여튼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사익돌 대출을 누가 그동안 주로 썼냐면 1, 2, 3등 내 신용이 좋은데 그 가계 대출 때문에 신용 한도가 꽉 찼어. 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저는 사익돌 대출 조금 더 주고 아니, 심지어 은행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떼일 일이 없으니까 떼일 일이 그 사람 없으니까 위주로 해준 그 거예요. 사람 위주로 다 사익돌 대출 해준 거예요. 요즘에 그동안 그래서 요번에 정부 발표 난 게 그거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라. 비중을 줄여라. 고신용자들에 대한 비중을 고신용자는 제한하고 30%만 무조건 해라. 대출 규제를 하니까 고신용자들이 중금리 대출로 몰리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이걸 몰랐어.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사익돌 대출은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비싸니까 그렇죠. 고신용자들이 여기까지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특별한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 가계 대출이 전체적으로 규제가 있다 보니까 1, 2, 3등급 고신용자들도 이제 사익돌 대출을 다 받아가 버린 거예요. 중금리 대출도 할만하겠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오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출인 것이 지금까지는 4등급이나 7등급도 다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다 20% 이자 적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8등급, 9등급도 20% 이자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억울하다는 건데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10%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20% 대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7, 8, 9등급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7, 8, 9등급에 나가는 20% 가지고 안 돼. 20%로도 대출 못 해줘요. 그렇죠. 다행히 7, 8, 9등급이 2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억울한 3등급, 억울한 4등급, 억울한 5등급이 와서 20% 대출을 받아가서 꼬박꼬박 잘 갚아주니까 그분들 덕분에 희석이 돼서 실손보험 같아요. 그런 거예요. 건강한 분들이 있어야 매일 병원 가는 분들도 실손보험으로 그 보험료를 감당을 하고 병원을 갈 수 있는 건데 야, 이 건강한 분들한테 왜 저 고금리를 대출해줘? 이분들은 중금리를 해줘. 그러면 건강한 분들 중금리 다 가져가죠. 그럼 나머지 저신용자들은 아비규환이에요. 그 동네는. 진짜 그러네요. 거기다 우리 자꾸 우리 이자 제한법 낮추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빌려주고 말겠네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자 제한법으로 자꾸 자걸 좀 낮춰서 예전에 한 30% 가까운 거 지금 한 20%로 내려왔는데 네. 야 어떻게 그 30% 가까운 이자를 물리냐 인간적으로 이거와 그렇죠. 네. 야 너희들 돈 너무 많이 벌고 있어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게 돈을 많이 번다면 저절로 아마 내려올 거예요. 20% 받아도 충분한 이자라면 스스로 경쟁을 해서 네. 그런데 30% 이자였다가 20%로 낮춰놓으니까 대법 안 한다고 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빌리는 분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못 빠져나갈 받는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업체들이 예전에 카드론 받던 분들이나 우량한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영업을 해요. 이게 금융위에서도 재밌는 게 중금리 대출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세요를 결정하는 부서와 네. 최고 금리를 낮춰라고 결정한 부서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금리는 무조건 6.5% 이상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30%로 늘리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럼 4등급만 받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보니까 6.5% 그게 말이 되냐. 은행들이 항의하니까 그러고 보면 6.5%좀 넘어도 우리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양보는 했더라고요. 양보는 했는데도 6.5%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6.5% 하여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 선배 말씀대로 이게 잘 시장에서 놔두게 시장에서 안 되고 있는 건 이유가 있는 음.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거 좀 취재해 봅시다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은행들도 남으면 할 거라고요. 근데 안 하는 건 안 남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야, 요거 안 해서 우리 돈 벌어야지.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은행들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알아야 그 물꼬를 터주는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들 사이에서도 한 10년에 한 번씩 그 올라간대요. 중금리 대출 하자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새로운 같습니다.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했다가 실패한 분은 이제 퇴사하거나 그 안에서도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지. 지난번에 이거 망했다던데? 그럼 아 그랬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없나? 쉽지는 않더라고 이게. 하여튼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답이 없군요.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 내지는 어떤 빈곤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원인이 구조적인 다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가고 몸이 아픈 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왜 사람들이 자꾸 몸이 아프고 건강이 나빠질까? 환경오염일 수도 있고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건. 그 되나요?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고 구조적으로 신용이 낮거나 구조적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구조적으로 가난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게 흘러와서 은행 창구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은행 창구에서 싸게 주세요, 비싸게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빈곤의 문제라서. 그렇죠. 근데 빈곤의 문제 때문에 35% 이자도 나오고 빈곤의 문제 때문에 고금리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걸 끝자리에서 나오는 현상만 딱딱 잘라버리면 이게 앞으로 그 지금 나 과거 오늘 데이터 왜 근데 너 컨디션 안 좋다 나. 데이터를 보니까 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 되게 진지했어. 좀 진지했어. 아니 이걸 나라 걱정을 이게 하잖아. 나라 걱정은 김현우 소장이 하는 건데. 이게 과거 근데 이런 거 데이터를 하면 보니까 맞아주라고. 이 중금리 대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전체적인 시중금리 하락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실 위험도라는 건 크게 낮아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중금리 대출의 금리도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금리 따라 내려가지고 금리는 내려가는데 부실 위험도라는 건 크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관리하기가. 그래서 금리가 전체적으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수록 중금리 고금리는 더 비중이 줄어들고 1, 2, 3등급 고신용자들한테 몰려는 추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오히려 비중이. 중금리 예전에는 중금리 대출 한 절반 정도 됐거든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15%면 중금리네 싶었는데 지금은 한 7%는 돼야 중금리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한 그런데? 사람한테 그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분한테 뭐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써야 그렇지, 되고 이런 그렇죠. 중간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항상 일정하다고요. 네. 한 5%나 6%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 7% 대출하면 답 안 나오지. 근데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로 2%대 후반에 우리가 해보겠다. 최저. 그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해보겠다고 발표해 빨리. 라고 당국이 찌르는 거예요. 아니 저도 가끔 진우 형이 이런 거 한번 취재 좀 해봐 그러면 예, 일단 취재 해볼게요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하지.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었다. 네. 박 작가님 괜히 오늘 어려운 말이 주제라 이렇게 없어요. 오늘은 왜 거저 먹습니까, 박 그러니까요. 작가님? 잘 모르는 주제에는 입 닫고 있는 게 현명하다는 걸. 그리고 공자님 말씀이에요. 너보다 현명한 자가 있을 땐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것이 현명하니까 이런 거. 공자님 말씀이에요. 전 현명한 사람이라서 그래 입을 닫는 게 더 어려워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른다는 느낌을 갖는 거가 너무 어려워. 왜요? 나이 들수록 다 아는 것 다 같아. 아는 것 같아. 끼어들고 싶어.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을 현명한 친구들로 자꾸 만들어 놔야 자기가 겸손해져, 그들과 이야기하다 겸손해져. 보면 아우 난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수시로 알게 되면서 네. 나는 겸손해져야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며 이렇게 나는 그냥 이런 거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나면 내가 똑똑하고 저 친구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떨쳐 일어나서 내가 이 세상 바꿔야 되겠다. 나 말고는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말 많이 하지 마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김현우 소장님이 우리랑 어울려가지고 자꾸 나라를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했네. 이진우,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라도 해야 성경대 작가로 있으면 되겠다. 평생 겸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변우 형은 우리랑 있으면 자꾸 나라 구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구박을 받습니다. 동네 북이에요. 저한테 그러세요. 김현우 소장님은 보험은 뭐 가입했습니까? 저는 보험 전문가였으니까 실손보험 2세대 실손 옛날 거. 이죠. 그거야 네. 지금 가입하면 이미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없고 할수 그거랑 없는 거고. 뭐 진단비, 암, 뇌졸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2천 3천씩 집어넣고 2천만 원, 3천만 원? 진단금이 진단금 2천만 원 나오는 거. 네. 나올 수 있는 거. 아, 천만 원. 진단만 보험료로 2천만 받으면- 원이 아니고 진단만 받으면 2천만 원 주고 끝 하는 네, 거. 네, 네. 자동차 보험 같이 사고 한번 나면 주는 거 그런 거네요. 그런 정액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가끔 저한테도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요. 네. 암 진단만 받으시면 3천만 원 드리는 이런 상품입니다. 근데 전화로 오셔서 그냥 됐다고 끊었는데 네. 그런 거는 싸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담보화 인터넷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음, 거기에는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 갱신형이 막 섞여 있고 이래요. 음. 그 채널별로 사람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을 중복해서 안 내놔요. 안 그렇게 중복되면 한쪽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저한테 전화 와서 네. 이진우 고객님이시죠? 하는 전화는 다 안 해, 다 안 하지. 다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한 5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네.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전화 와서 이렇게 할래요라고 하는 제안은 거의 99%가 나한테 불리한 제안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제안이라면 그들이 먼저 전화해서 뭐 할 리가 없어. 제가 최근에 실손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한번 가입하려고 인터넷을 했는데 전화가 안 와. 상담글 남겨놨는데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뭐 하시려면 하시고 거의 굳이 이제 와서 지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겠습니까? 일도 많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저도 약간 짜증나가지고 하지 그럼 뭐 마세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요즘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갑이에요. 가입 안 시켜줘. 가입 안 시켜줘. 네. 그죠? 가입 안 지금 시켜줘. 3세대 실손 가입해주는 보험사가 드물걸요 오히려. 거기 전화 온 데는 어딥니까? 저라도 K 뭐 그들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험회사가 열심히 보험을 팔러 갔을 때 가입하는 고객이라면 건강한 보험인데 네. 굳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게시판에 글 남겨서 저 실손보험 꼭 가입하고 싶어요. 라는 이 고객은 이 고객은 이상한 분명히 고객. 이상한 고객이다. 서로 밀었네. 야 김대리 네가 전화해봐. 이분 건강하다는데 건강할 리가 있냐? 분명히 조만간 병원 간다. 본인도 뭐 불안하니까 실손보험 가입하려는 거 아니겠어. 딱 그거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전화 오는 고객은 우리한테 불리한 고객이다. 저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때로는 여보세요 이진우 고객님이시죠 할 때는 저는 아닌데요 하고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화 와서 가입하는 것 중에 간혹 가다가 좋은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상한 상품들. 나 그런 거 없었으면 아, 좋겠어. 그래요? 그런 거 하지 아예 마요. 예외 없으면 그런 외워주면 돼. 그런 게 아예. 있으면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근데 거 없다고 해주세요.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있으면 어떡해? 아니 있겠지. 왜 있겠지. 없겠어. 1000개 중에 1개 정도. 인터넷으로 있겠어, 찾아보는 있겠지. 게 가장 좋고. 예. 근데 보험 담호와 보험 담보에서 그냥 근데 별로예요. 그건 공짜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뭐 알아보는 건 보험 깜짝 담보와 좋아요. 네. 걔는 그럼 뭘로 돈 벌어요? 그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그냥 하는 네.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협회에서 하는 협회에서 거예요. 하는 거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가? 그렇죠. 네이버 검색 같은 거예요. 뭘로 돈 버냐. 아니 거기 믿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죠. 거기서는 그냥 되게 그 좋은 것만 협회에서 이렇게 보험사 유리한 것만 이렇게 아. 상담 노출되거나 그런 거 아닌가? 보험사에서 내놓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상품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모아놨더라고 네, 보니까. 기계적으로. 금리 뭐 그러니까 가격으로 쭉 네. 소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보험 말고 또 뭐 가입했어요? 정기보험. 정기보험? 네. 정기보험이 뭐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몇 살까지로? 저는 65세까지. 아 그럼. 아 65세 안에 사망하면 네. 얼마 주고 사망보험금 나오는 66세에 사망하면 안 주고 아무것도 없고. 정기보험을 대부분 왜 60세에서 65세 이 사이로 해요? 대부분? 왜냐하면은 정기보험의 가입 취지 목적이 사망보험금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 근데 그 정- 내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은 내가 책임질 가족이나 이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맞아.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그 음.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건데 그 65세 이후까지- 아, 그 그쵸. 이후에는 돈을 벌 그게? 리가 없어요. 그럼 종신보험은 애매한 65세부터는 나라를 이제 위해서 살겠다. 한 기자님 그쵸. 이번 주에 안 들으셨네. 봉사하면서. 한 기자님 이번 주에 우리 안 들으셨네. 우리 이번 주에 종신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티가 나죠. 말을 아끼라고 하는데 띄엄띄엄 들었더니 이거 참 또 걸렸네. 아까 아침에 잠깐 홍광민이 아, 한국에 수입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듭니다. 그 얘기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안 된대. 안 들었네. 어제 것도 안 들으셨네. 커피 타임도 안 들었네. 야, 금요일 하루 오는데 월화수목을 어떻게 다 듣고 와? 아니 지난주는 다 들으셨어요. 지난주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 보내거든요. 다 들으면 다 들었다. 수요일은 아이템이 좀 없었나 보더라. 오죽하면 우리가 그랬겠어요. 근데 이번 주는 안 들으셔서 바쁘셨나 보죠. 다시 듣게 해주세요. 다시 듣기로. 아이템 없는 날은 억지로 하는 거 티나요? 아 티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이렇게 짤막짤막한 걸 많이 하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화요일 날 우리가 아이템 다섯 그런 개 날은 했었어요. 그런 날은 뭐가 이렇게 좀 굵직한 아이템이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진짜 요즘에 아이템 너무 없어요. 맞아요. 그 전략이었어요. 질적으로는 안 되니까 오늘은 양으로 승부하자. 짧은 걸로 나온 여러 개 것 하자. 중에 괜찮은 아니, 거 그것도 뭐 의미 있죠. 짧은 것도 소개해줄 만한 하니까. 저한테 카톡 보낼 때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는데. 니네 방송 쉽게 만들더라 이러는데. 아니 근데 그 짤막짤막한 것도 사실은 되게 진짜 그 속된 말로 빡시게 하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함부로 그건 평가해. 아니 그 긴 내용을 한 2분 안에 압축해서 얘기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진짜 없어. 오죽하면 정말 지난주였나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는 게 아이유 130억 아파트. 아 하루 종일 그 기사만 뜨는 거예요. 돈이 자꾸 보니까 뜨죠. 그런가요? 아 없으니까 그것만 보여. 짜증나게. 아이템 본인도 살 수 없을 때? 있는데 그거. 저요? 그, 제가요? 있잖아요. 살 수. 있어 우리 협찬 돈만 들어오면 있으면 살수 우리 있어요. 협찬 들어오면 그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으시는 분들 야 저기는 협찬을 무슨 뭐 한 몇 천만 원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가? 싼데. 싼데. 우리 저 얼마나 합니까, PD님?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동네에서 무슨 만두 가게야. 근데 뭐 우리 집 만두 맛있어. 그래서 홍보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얼마쯤 협찬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거 봐요. 우리 PD도 나는 네 내용 알고 있는데 물어봐도 안 알려주잖아. 영업 비밀이라고. 그럼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겠냐고 그 영업 비밀을. 아니 그걸 알아야 사람들이 전화 올 거. 아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메일 보내면 알려줘. 전화하면 메일 보내면 알죠. 메일 예, 전화하면 사람 봐서 정하는구나. 이분은 좀 더 궁금인지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싶으면 공 하나 더 붙이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기준이 있는데 예. 변동될 수 있기 아 우리 기준은 있어. 지금 기준은 있어요. 지금 기준? 뭐 지금 기준 말해줘요.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 200, 장사 지금은 믿음직하다 1인데 정말. 나중에 1.5, 1.6이 될 수도 있으니 왜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오픈돼 있는 거죠? 많이 오픈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업 설비, 개사료, 연못 정화 장치. 야 장난하시는 거라니까 그분들도 누구에게나 열려 아니, 있다. 그분들 오셔야 됩니다. 이제. 연못 정화 장치가 왜 여기서 광고를 하냐? 어? 근데 진짜로 하실 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분한테 정말 여쭤보요. 왜 지자체 광고를 해야 지자체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 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라면 이 출연해서 그냥 출연해서 추억도 쌓고. 뭐 재밌잖아요. 그럼 이진우 얼굴도 한번 보고 이참에 좋아하면 팬이면 그럴 수 있죠. 이진우 한번 만나는데 협찬 비용 그래 내고 이진호 팬인가 보지. 사진 찍고 이제 그래. 공장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휴대폰에 카톡 그 혹시 문자 보내는 혹시 사람 그런 한명 이유로 다니세요? 선경제 협찬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010 내부의 6301 적이네. 내부의 적이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커피타임 출연료 만들려고 끼어이 어렵게 PD가 막 계획서 짜고 막 돌리고 위에 보고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거 뭐라 있었는데 용어가 무슨 상황이에요? 그냥 배신자죠. 뭘 양아치 용어가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있었는데 아, 회사에서. 양아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라는 양아치 거지. 아니다. 자 그럼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